2월 27일 화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1억 300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부산, 울산, 경남을 찾아 여의도 면적 837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약속한 데 이은 행보로 총선을 앞두고 관권 선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현재 진행형인 사법 리스크가 다시 주목받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 기간에도 계속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 총선 지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물가 등 여파로 인해 전국 광공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경기 지역이 크게 줄었고 소매 판매는 제주, 전남 등 10개 시도가 감소해 지역별 편차가 컸습니다. 최근 고령화와 인구 감소 영향에 따라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빈집 활용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빈집은 145만 1,554호로 전체 주택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권미란입니다. 정부가 오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을 고발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고발로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에 복귀하라고 요청한 시한은 오는 29일까지입니다. 오늘도 정확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리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1억 300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부산, 울산, 경남을 찾아 여의도 면적 837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약속한 데 이은 행보로 총선을 앞두고 관권 선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한동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여의도 면적 117배에 달하는 1억 300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산 공군 제20전투 비행단을 찾아 1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수요를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에서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서산 비행장 주변 4,270만 평입니다. 윤 대통령은 충남의 각 시도별 구체적 발전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천안과 홍성, 논산에 각각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있어 관권 선거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밝힌 약속에 1,000조 원이 소요된다며 공약 남발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대표는 총선 기간에도 계속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며 최근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유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현재 진행형인 사법 리스크가 다시 주목받습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현재 3개,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입니다. 2월 법관 인사로 인한 공판 갱신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대표는 주 2에서 3회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당대표로서 총선을 지휘해야 할 이 대표에겐 악재라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주변 인물들의 재판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어제부터 법정에 섰습니다.
아울러 측근으로 꼽히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최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김 전 대표를 이 대표의 특수관계라고 인정해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백현동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유현석입니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현직 검사로는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검사가 탄핵 심판 두 번째 준비 기일을 어제 맞았습니다. 증거관계 정리가 여전히 되지 않아 별다른 진척 없이 종료됐습니다. 보도에 유현석 기자입니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현직 검사로는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두 번째 준비 기일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지만 증거관계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아 큰 진척 없이 끝났습니다. 탄핵 심판의 향방은 국회 측이 송부 촉탁해 줄 것을 신청한 기록 3건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측은 이 검사에 대한 비위 증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이 검사의 수사 기록과 이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 기록, 서울수서경찰서가 서울중앙지검에 낸 불송치 결정문 등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 측은 감찰 수사 기록 2가지는 헌재법 제32조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청이라며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은 제3자에 대한 수사 기록이라며 이 사건 심리와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검사 탄핵 심판은 다음 달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갖는 등 더욱 심리가 지연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현석입니다. 지난해 고물가 등 여파로 인해 전국 광공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경기 지역이 크게 줄었고 소매 판매는 제주와 전남 등 10개 시도가 감소해 지역별 편차가 컸습니다. 임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고물가 등의 여파에 따라 전국 광공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 동향을 보면 작년 소비자 물가는 전국 평균 3.6% 상승했습니다. 17개 시도 물가 상승률은 모두 3%대를 웃돌았습니다. 생산과 소비도 꽁꽁 얼었습니다. 전국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생산 급락 여파로 전년보다 3.8% 감소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과 인천만 의료정밀, 의약품 생산 증가로 광공업 생산이 늘었습니다. 나머지 15개 시도는 반도체와 전자부품 등의 생산이 급락하며 광공업 생산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전국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1.4%로 집계됐습니다. 대전과 부산, 강원 등 7개 시도는 전문 소매점과 슈퍼마켓, 잡화점, 편의점 등의 판매가 늘면서 증가했습니다. 제주와 전남, 경기 등 10개 시도는 면세점, 전문 소매점 등의 판매 감소로 줄었습니다. 뉴스토마토 임지윤입니다. 설 연휴 이후 밥상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작황 부진에 따른 여파로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 가격이 전반적인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휘발유 가격 또한 한 달째 상승 중입니다. 김충범, 김소희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설 연휴 이후로도 먹거리를 중심으로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연초부터 밥상 물가 상승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21.8로 지난해 12월 대비 0.5%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품이 1개월 새 3.8% 상승하며 전반적인 오름세를 주도했는데요. 지난해 작황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급등한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 가격이 전반적인 먹거리 물가를 끌어올린 탓이 컸습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파 가격은 상품 기준 1kg당 4,310원으로 1년 새 22.41% 급등했고 배추는 한 포기 기준 3,786원으로 19.24%나 올랐습니다. 또 같은 기관 사과는 10개에 29,299원으로 27.81%, 배는 10개에 4795원으로 39.96% 폭등했는데요. 이 같은 위기의식을 감지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경기 침체가 워낙 심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불안도 이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충범입니다.
정부가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하면서 유가 안정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은 한 달째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700원대를 넘어섰으며 경유도 1,600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이날 휘발유 평균 가격은 1,634원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4주째 상승세를 기록해왔습니다. 2월 셋째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27원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17원 상승했습니다. 경유 가격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26일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1,536원입니다. 경유 판매 가격은 1월 마지막 주부터 오르기 시작해 2월 셋째 주까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2월 셋째 주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529원이며 전주 대비 19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소희입니다. 은행권이 3월 말 취약계층 지원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제 발표되자 실망감이 나왔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방안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고 세제 지원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도입 일정도 길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유미 김한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월 말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이 공개됩니다. 6월에는 금융통신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민생금융 정책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천억 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올해 이자 발생분에 대한 분기별 환급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신유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단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내걸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세제 지원 부분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인센티브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인센티브는 일본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최고가를 기록한 일본 증시처럼 국내 증시도 달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정작 알맹이 없는 발표에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김정윤 대신증권연구원은 세부적인 시점이 나온 것은 맞지만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졌는데 상반기에 계획들을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한결입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방산업체들이 수출 잭팟을 이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출입은행의 대출 한도가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승재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가운데 국내 방산업체들이 수출 잭팟을 이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수은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특정 법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 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은법 개정안은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지난 2022년 폴란드에서 30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문제는 폴란드가 대금을 치를 현금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한국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는 형태로 폴란드의 자금을 먼저 지원하고 실제 무기대금은 차후에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은은 이미 지난 2022년 폴란드 방산수출 1차 계약에서 금융지원 한도를 소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30조 원 규모의 2차 방산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법 개정에 따라 금융지원이 담보될 경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의 물량이
폴란드 2차 계약에서 체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오늘 방위사업청은 HD 현대중공업 입찰 참가 제한 안건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국내 함정 산업의 판도를 가르는 이슈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의 HD 현대중공업 입찰 참가 제한 안건에 대한 심의날이 다가오자 국내 함정산업의 판도가 바뀔지 관심이 쏠립니다. 개청 이래 방사청은 함정사업에서 기본 설계를 수행한 사업자를 그 다음 수주 순서인 상세 설계 및 초도함 건조까지 맡겨왔습니다. 만약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대중공업이 이번 심의에서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다면 이 같은 선례가 깨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계약심의위원회를 27일 개최하고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제한 안건을 심의합니다.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함정 분야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뒤 작년 11월 법원이 최종 유죄 선고를 내린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방사청은 방위사업법상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탐지와 수집한 경우 청렴서약 위반으로 5년 범위 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해당 계약 해지, 방산업체 지정 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KDDX 사업은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 상세 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은 각각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를 나누어 수주했습니다. 다음 수주 순서인 초도함 건조는 올해 하반기에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 방사청의 결정으로 KDDX 초도함 건조 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현대중공업은 기본 설계에 투자한 연구개발 역량과 비용을 허공에 날리게 될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부동산 침체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모습입니다. 서울 강남과 한강변 등 아파트들은 고분양가 논란에도 높은 인기를 누리지만 지방 아파트들은 미분양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빈집 활용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빈집은 145만 1,554호로 전체 주택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정은 박한솔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분양 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6일 무순위 청약을 받은 강남구 개포동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총 3가구 모집에 101만 3,456명이 신청해 평균 33만 7,8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무순위 청약 3가구의 분양가는 2020년 최초 분양 때와 같은 수준이어서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평당 1억 1,500만 원에 이르는 고분양가로 화제가 된 포제스 한강도 최근 초기 계약률 70%를 달성했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42가구는 분양가가 40억 원에 육박하지만 전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포제스 한강은 전가구 한강 조망과 개인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특화 설계 등을 통해 자산가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지방아파트 미분양 상황은 심각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구 수성동 빌리브 헤리티지 121가구에 대한 5회차 입찰에서 2가구만이 낙찰됐습니다. 이 2가구도 감정가 대비 25%가량 하락된 가격으로 낙찰된 겁니다. 신세계건설이 지은 후분양 단지인 빌리브 헤리티지는 전체 146가구 중 25가구만이 분양됐습니다. 미분양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1,400억 원대 PF 만기 연장에 실패했고 지난달부터 공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 프리미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몰려드는 거고 반대인 경우는 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수요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실수요가 원래 부족했던 곳인데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미분양이 나겠죠. 길어지는 시장 침체에 이 지방을 중심으로 공매나 통경매 사례가 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럴 경우 경공매에 붙여져 낮은 낙찰가로 분양받는 수분양자나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최근 고령화와 인구 감소 영향에 따라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한 가운데 지자체들이 빈집 활용을 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빈집은 145만 1,554호로 전체 주택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부터 도심 지역까지 공실이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시간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부지를 공공으로 활용하는 등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는 빈집 정비를 위해 빈집 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고, 전남은 오랜 시간 방치된 집들을 지역 자원으로 활용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해내는 방안에 나섰습니다. 강진구는 자가거주할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3천만 원 지원에 나서는 등 주거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한솔입니다. 최근 식품업계가 원가 압박에도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물가 안정에 민감한 정부 눈치 때문인데 최근 설탕, 카카오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어 제과업체들은 발만 구르는 처지입니다. 김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식품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 여파로 수익 저하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품 가격을 쉽사리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 줄줄이 가격 인상을 단행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물가 안정에 민감한 정부가 기업들의 가격 상승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제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 등 식품업계 가격 인상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 점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설탕, 카카오 가격 등이 고공행진하면서 타격이 큰 제과업체들은 씨름하고 있습니다. 한 제과업체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상승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가격 상승은 꿈도 못 꾼다며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압박이 아니라도 가격 인상은 어려운 형국입니다. 식품기업들이 지난해 호실적을 거둔 데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지속으로 가격 인상 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현재 식품기업들이 가격을 올려서 좀 더 악화되기보다는 프로모션을 많이 해가지고 매출 볼륨을 잡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버티지 못하고 가격 인상을 단행한 곳들이 있는데요.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숨고르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현대제철 노사 간 임금단체 협상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가 선임되면서 임단협 해결의 키를 잡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표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제철 노사 간 임단협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강현 대표가 등판했습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강현 대표는 금속노조 현대제철 지회를 만났습니다. 노사 모두 작년 12월 취임 후 첫 상견례 겸 간담회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노사 임단협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제철 노조는 3월 총파업을 위한 노동쟁의 신청까지 마친 상황인데요. 이를 앞두고 서강현 대표가 노조를 만나 원만하게 노사 갈등 조정에 나설 수 있을지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대표가 취임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올해 하이브리드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나올 중형 하이브리드 SUV는 바로 오로라 1인데요. 르노코리아의 자체 경쟁력 입증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황준익 기자입니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대표가 다음 달 1일부로 취임 2주년을 맞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신차가 없는 상황에서 올해 하이브리드 신차를 통해 르노그룹 의존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르노코리아는 올해 하반기 중형 하이브리드 SUV 오로라 1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2020년 XM3 출시 이후 4년 만의 신차입니다. 오로라 1의 성공 여부는 판매량 확대 이외에도 르노코리아의 독자 생존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XM3 이후 르노그룹으로부터 배정받은 생산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오로라 1이 주력 모델로 자리 잡을 경우 자체적으로 개발, 판매는 물론 수출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르노코리아는 내년 오로라 2, 2026년 전기차 오로라 3 등 신차를 잇따라 투입하며
반등을 꾀해야 할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황준익입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당내 공천 갈등과 관련해 지도부 안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며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비명계인 고 최고위원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위기와 불신을 걷어내고 갈등을 잠재우려 했으나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라는 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최대 난관이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선 배제를 결정하면서 당내 개파 간 갈등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지내 친문계로서 상징성이 있는 인물인데 경선에서 배제돼 비명계 반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27일 뉴스 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